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안정성은 분명히 있지만 등락폭이 훨씬 더 작지 않습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차이점은 카카오로 단기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처럼 변동성이 크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성향을 갖고 있고, 네이버는 그거보다는 조금 무거운 그런 성향이에요. 여기서 떨어져도 난 이 종목을 들고 갈 거야 하는 종목, 그 종목은 들고 가는 거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박병창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화두가 참 오랜만에 이 대형주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이 삼성전자 지금 개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외인들이 팔 때 이렇게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간략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는 이익에 연동하는 거니까 이익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이익에 연동을 하죠.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지난 3분기에 하락한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고요. 4분기에 예상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 그래서 좀 반등했었습니다. 근데 1분기에 돼서 올해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또 병목 현상도 발생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차질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회복이, 이런 표현을 좀 썼었는데요. 그 사이에 뭐 일본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공장의 노이즈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낸드 플레이스 가격은 이번 1분기 후반부터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은 지금 뭐 유수의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니고 월가의 자료들 보면은 2분기 또는 3분기에서 터닝할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3월 달에 어제 3월 21일 날짜로 3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발표됐죠.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즉 반도체 쪽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 쪽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리고 기업의 이익도 감익되는 가운데에서 증입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단연코 다들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에 대해서 지금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사는 건데, 외국인들이 파는 걸 다 받아내면서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2주 동안 5조 5천억 팔았어요. 엄청 팔았죠.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버팀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국인들은 패시브 자금으로 특정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그 힘이 느껴지는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지만 전체 5조를 샀다고 해서 5조의 극히 어떤 일부분이 삼성전자를 사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도 사고, 전기도, 삼성 전기도 사고, 뭐 LG전자도 사고, LG로서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이 응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단연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이제 언제쯤 들어올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궁금해 많이 해요. 뭐 좀 이따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은, 일단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환율이 안정화되려면 전쟁이 종료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야지 삼성전자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6만 원대 갔다가 7만 원 올라오고 이런 모양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떨어지는 동안 개인 위주로 매수가 좀 있었고요.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고, 기관들은 더 이상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주가의 움직임은 공격적인 매도가 있느냐 매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매도를 아래로 막 때려서 밑으로 팔면서 내려가겠다, 공매도 세력이 막 들어와서 팔겠다, 이런 매도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자기 때가 아닌 거죠. 시장 전체 흐름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은 전 세계 시장이 지난주에 그렇게 급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만큼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해하게 많이 여기지 않습니까? 특히 코스피가 많이 못 올랐던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약했던 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외국인들이 지금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지금 방향을 좀 놓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도체 쪽 뭐 디램 가격 인상도 그렇고 DDR5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증익이 되는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냐. 네. 좋은 주식이라는 건 나한테 수익을 줘야 좋은 그렇습니다. 주식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 다 예. 물려가지고 뭐 1년 이상 헤매고 예, 예.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반도체주 좋아. 그거를 인정한다면 네. 차라리 그냥 SK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네.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도 많던데요. 뭐 실제로 이제 보고서 보면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요번에 또 못 올라간 것은 다른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 갤럭시 그 22. 예, 그 노이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가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 좀 악재가 나오면 이제 악재에 부각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수혜를 받는다,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지 또 일방향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만을 바라보면서 거래를 하신다면은 하이닉스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서 뭐 올라가지 못할 주식이냐, 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답을 말씀드리면 수익률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안정성은 분명히 있지만 등락폭이 훨씬 더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로 내가 지금 7만 원에서 9만 원 가면은 20%의 수익률인가요? 그렇죠? 2만 원이니까 그렇죠. 7, 3, 21이니까 그러면 20%의 수익률을 내가 다른 걸 가지고 그게 더 빨리 가볍게 움직일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거들떠고 난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샀던 개인 투자들은 다 뭐냐? 최근에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자금은요, 작년, 재작년과 굉장히 다릅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개인들의 자금들은 시장이 일단 돈들은 꽤 많은 편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꽤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질문에 약간 어긋난 얘기인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할까라고 하면 서울 올라가고 자문사 차리는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부산, 여수 이런 데서 부동산 갑자기 막 떠가지고 그걸 좀 일부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주시장에서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드리냐면요. 시장에 자금들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런 자금들이 여기서 단기 수익을 위해서, 뭐 여기서 내 거래를 해가지고 한다. 이런 거래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기 성향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만을 바라본다면 SK 하이닉스로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삼성전자를 지고서 가지고 왔던 분은 굳이 지금 삼성전자를 내가 버리고 다른 걸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삼성전자의 그 밸류에이션이 예. 정말 애플은 아니더라도 TSMC처럼 되려면 그 비메모리,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맞습니다. 그 실적, 이게 예.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뭐 우리 작년 말까지는 뭐 되게 잘 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뭐 좀 나온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최근에 나온 자료들 보면은 뭐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데서 소위 미세 공정의 이제 그 선단 부분 이런 부분들은 TSMC에 맡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이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전에 말씀 주신 거는 항상 요즘에 이제 LG이노텍 보면 LG이노텍이 이 시장에서 어제 역사적 신고 가격을 찍었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좀 다시 말씀을 또 혹시 질문 주신 말씀을 드릴 텐데 뭐냐면
세상이 변하는데 따라가는 기술이 있는 거고 그 기술에 빨리 연동하면서 기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스템 반도체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은 신기술로 인한 신디바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소위 시스템 반도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인텔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이 파운드리 부분이나 대규모 D램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그게 2005년 후라 그러더라고요. 2027년부터 가동이 된다고 해요. 독일과 미국 공장에서. 이게 가동이 되면은 아주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가가치의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는 건데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동안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근데 삼성전자의 뭐 정책적 문제 또는 오너십의 문제 그런 걸로 너무 치부하기에는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황 자체가 부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온 정력을 쏟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 야,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시대를 쫓아가면서 시스템 반도체 더 연구를 하고 박차를 가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아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사실 미래로 봐서는요. 파운드리 부분 빨리 쫓아가야 되고. 근데 뭐 그렇죠. 지금 발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뭐 2나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3나노, 4나노. 근데 그 2나노 실패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개발했다. 이런 내용도 사실 나오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요자가 인정해줘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가. 그 수율, 그러니까 네, 안정성이 맞습니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네. 막 개발은 했으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이제 분석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요즘 자료 나오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으면 삼성전자 주가가 네.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외국인들이 팔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메인 키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매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플랫폼 기업 좀 괜찮지 않겠느냐 말씀 주셨는데 진짜 대선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특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이제 사람들이 거버넌스 이슈 이런 것 때문이지 좀 더 관심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충분히 반등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반등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많이 플랫폼 기업들이 반등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조금 반등했습니다. 조금 아래로부터. 제가 네이버를 조금 가지고 있어서 봤는데. 제 네이버가 없어서 관심 소홀이군요. 아니, 그냥 보는 거랑 내가 있는 거랑은 다르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 와, 오늘 6% 오르네?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올라. 야, 많이 오르네? 10% 올랐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10%뿐이 못 올랐네. 왜냐면 산 가격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저는 뭐 최근에 사긴 했는데, 이제 왜냐하면 너무 길주에 좀 치중이 많이 돼서. 제가 IT 하드웨어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IT 하드웨어 샀다고 저 샀습니다. 여기 이 방송에서 막 그렇게도 했는데, 그쪽에 좀 집중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한번 올라왔죠. 그래서 몇몇 종목을 좀 정리하면서 네이버나 다른 쪽에 조금 사고 있는데요. 저는 저점에서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차이점은 이 부분도 대표님하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카카오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스타트업 느낌이에요. 스타트업 느낌. 이게 막 개별적으로 막 분산해가지고 자회사들을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 상장시키고 그리고 막 사업 모델도 막 띄워주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또 자식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네이버는 그에 비해서 약간 이런 거 수직 계열한 느낌이죠. 이게 통합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의 같은 사업을 하고 아주 비슷한 사업을 좀 하고 있지만 둘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움직임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왜 그때 그런 질문이 나왔었냐면요.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네이버를 넘어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엎치락뒤치락 할 거다. 상승과 하락도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요번에 네이버가 먼저 올라왔거든요.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완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네이버가 먼저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네이버 주춤하는 사이에 카카오가 확 올라갔고, 카카오 지금 상준이 더 높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카카오로 단기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처럼 변동성이 크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성향을 갖고 있고, 네이버는 그거보다는 조금 무거운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둘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은 두 개 다, 그동안에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 빅테크의 이제 그쪽에 그 구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들은 여기서 밑으로보다 위쪽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시장이 지난 6월에 고점을 찍고 7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하락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때 갑자기 네. 제 용어가 이렇게 네.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단어가 갑자기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다.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 피크아웃 논란이 있으면서 좀 우습게 봤는데 정말 그때 이후로 그냥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앞으로 나올 실적, 예를 들어 실적이 현재 가치로 따지지 않아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인데 미래 가치 여기니까 주가는 여기 가야 돼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여기까지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추추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노이즈도 있었죠. 카카오에 대한 노이즈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7월부터 지금 3월까지 3월에 좀 오른 이제 뭐 어떻든 2월에는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3월에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가운데 12월 한 달 올랐어요. 12월 달에 한 달 올랐고 계속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누가 제일 먼저 빠졌냐?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먼저 빠졌습니다. 시장에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가장 먼저 빠지고 얘들 주도로 해서 시장을 끌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제일 많이 쉬었다라는 거예요. 주가의 하락폭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많이 쉬었던 섹터입니다. 시장이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오랜 기간 쉬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느냐? 우리 소위 좀 나쁜 표현으로 썩은 매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매물은 올라오면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 털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게 가벼워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작년 6월부터니까 꽤 오랜 동안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매물이 소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들이 주도로 나서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등 시 매도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그건 이제 시황과 관련되어 있는데 아까 질문지 보니까 맨 끝 매트에 있던데요.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반등 시 매도해야 되느냐 아니냐. 요건 이제 절대적으로 시황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시황을 명확하게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잠깐 그냥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JP모건에서요. S&P 500이 지금 4,5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4,900포인트까지는 간다. 지금 바로 매수해라. 보고서 제목이 지금 바로 매수해라래요. 그거 되게 강력한. 지난주에는 삼성증권에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식 매수해라. 문제는 믿을 수 있냐지.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자, 매수하라라는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또 급하게. 그랬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당일날 똑같이, 같은 시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올해 4,050포인트까지 하락한다. 현재 4,500이거든요? 한쪽은 10% 위를 보면서 사라 그러고요. 한쪽은 10% 아래라 그러면서 팔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시황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판단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까지 더 시장이 미적거리고 더 관찰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에. 네이버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시황을 더 떨어질 거라고 본 사람은 파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JP모건이 아니고 또 하나 뭐죠? 모건스탠리. 모건스탠리에서 올라오는 대로 팔아라. 보고서도 그래요.
올라온 대로 팔아라. 이제 내려갈 거다. 더 내려갈 같은 거다. 지표를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생각이 다 그러니까. 다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책 쓴다 그러잖아요. 지표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게 아닌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들의 다른. 아무튼 얘기가 좀 번나갔고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파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그냥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걸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답은 어디서 찾을까요? 시황을 모르면 종목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떨어져도 난 이 종목을 들고 갈 거야 하는 종목. 늘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종목은 들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봤던 것들이 조금 요즘에 올라왔어. 아, 나 저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즘에 지금 마이너스 20%였는데 조금 올라와서 마이너스 12% 됐어. 한 8% 올라왔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런 종목이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